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첨씨입니다. 자, 금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셀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시초가 약세 출발해서 장중의 저점이 17만 7,200원까지 저점을 찍었고 현재가는 강보합 정도 수준의 18만 원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1 이평선을 좀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121 이평선까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조금씩 좀 낮춰가는 그런 모습인데 고점을 높이기는커녕 좀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은 결국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지난 주말에 이어서 금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폭보단 좀 경계 심리가 트럼프 2기 출범일을 맞춰서 좀 경계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들어서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이 종가 기준에 단 한 차례도 좀 종가상의 순매수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또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그다지 매도를 해가는 그 구간 속에서 크게 변동성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자 금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이어서 소폭적인 매도를 이틀간 보여주면서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시장 자체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 자체의 주 초반에 첫 출발 자체는 그다지 크게 조금 개선되어져 있는 수급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셀트리온이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어지지 않고 일정 부분의 거래량만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탐색해 가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출범을 함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정책 공약과 관련된 부분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예고했던 공약대로 시행을 할지 이 부분 자체도 아마 글로벌 증시가 좀 기추가 주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난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ADC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해서 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과 관련된 파임라인을 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CDMO와 관련된 글로벌 파트너사 확보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ADC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가장 큰 화두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지금은 상당히 매출의 볼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블루오션의 시장이라기보단 결국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해가는데 일단 셀트리온이 목표 지향점을 좀 찍어주고 있어서 이 같은 ADC와 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과 관련된 성장 동력에 좀 더 매진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동시에 올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11개 종의 조기 구축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에 좀 나아갈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서정진 회장 자체가 좀 많이 밝혔던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과 올해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힘껏 써 가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도 조금 해소가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이제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 성장 동력을 얼마만큼 시장에 시그널을 주어 가느냐에 대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메이저 수급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ADC 이 부분 자체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롯데바이오 등 미래 각광받는 이제 차세대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올해 글로벌 빅파마 기업 가운데 화이자나 로슈 같은 경우에도 이 ADC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경쟁 자체는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유수의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해 본다면 좀 쟁그름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수요 확대가 기정사실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 증설 등 역량을 좀 더 강화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ADC 이 분야 자체에 대한 시장 규모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 지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정도의 수준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따진다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 자체가 2033년 정도 물론 전망치이긴 하지만 2033년도에는 100억 달러까지도 충분히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어질 것이다. 좀 확대 추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대에서 14조 원대의 시장이니까 그
거의 10배의 이상의 약간 어떤 놀라운 정도의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지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죠.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출범을 시켜서 2028년도까지 9개의 ADC 신약과 그리고 4개의 다중항체와 관련된 임상시험 계획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공개함과 동시에 임상시험 계획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이제 신약 개발의 회사로 도약을 해감과 동시에 올해는 이제 매출액의 볼륨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가겠다는 부분인데 1분기부터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과 더불어서 해외 바이오시밀러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제품 라인업의 조기 구축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높여가느냐 이 부분도 아마 시장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비가 좀 교차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AD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피노바이오 그죠? 개발 파트너사로 피노바이오를 낙점을 해서 피노바이오와 함께 항체 약물 접합체의 개발을 해가는데 이번에 피노바이오사가 또다시 이제 기업 공개죠. IPO에 좀 세 번째로 선전을 좀 맛봤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성평가죠.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서 기술 성평가의 요건이 조금 미충족되어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시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 이제 바이오 에피스와 공동 개발 중인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인투셀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번에 IPO의 어떤 상장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좀 양사의 어떤 공동 개발 파트너사의 어떤 시비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피노바이오사 같은 경우도 요건이 미충족된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또 기술 평가에 대해서 이제 합격점을 받으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 자체는 그만큼 연구 개발의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식의 어떤 발행을 통해서 저렴하게 유동성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R&D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자체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셀트리온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셀트리온이 피노바이오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간다면 충분히 기업 공개까지도 나중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면서 2028년도까지는 거의 현재 280억 달러 그죠? 거의 약 40조 원 정도 수준까지도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현재 2015년 대비 2023년도만 10배 정도의 시장인데 앞으로 2028년도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삼성바이오 이제 솔루션과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과의 어떤 출범 이후에 그죠? 얼마만큼 성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도약의 발판을 좀 잘 마련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이 좀 참조할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해는 좀 큰데 아직까지는 연초 들어서 셀트리온이 이렇다 할 주가의 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달의 고점이 결국은 종가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9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 가격대의 어떤 문을 좀 두드리지도 못하면서 1월 달 들어서 21평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조금씩 등락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분기의 실적과 더불어서 좀 확인 심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죠? 긍정적인 신호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면 주가 자체가 다소의 좀 하방 경지성을 보여주면서 버텨낼 것이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를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출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방 부분 자체가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이제 밑에 하반에 300일 이평선이 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물론 종가상으로 지지가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이 여전히 박스권 구간 속에서 상단 부분에 60개월 선의 좀 저항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좀 약진을 해가는데 에너지를 좀 강하게 분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1월 달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금주가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다음 주는 좀 이제 27일도 임시 공휴일이고요. 31일 단 하루만 남겨두고 있는데 1월 달보다 이제 2월 달 들어서 그동안의 좀 기대감 자체가 좀 수급적으로 좀 액션이 좀 바뀌어가면서 성장의 모멘텀 자체
자체가 개수로 부각이 되었을 때 셀트리온이 올해는 분명히 좀 돌파가 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에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이제 보유해서 손실을 보시는 데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좀 힘들 내시고요. 올해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그죠? 점진적으로 주가도 우상해가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또 성장의 동력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수익성이 회복이 좀 되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셀트리온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대응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또 신규적인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추첨 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청취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